안녕하세요. 컨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재산세 폭탄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가 됐죠. 그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1세대 1주택자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전부 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액 부담 상한선이 30%까지 치고 올라와서 그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여간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자, 재산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대체 방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삼고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국세가 아닙니다. 근데 재산세는 재산세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예요. 20%로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요, 재산세를 내는데 건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요, 건축물의 0.04에서 0.12%의 세금이 또 추가로 붙습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좀 있습니다. 주택과 일반 부동산으로 보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뭐 100% 나왔다 그러면 그중에 50%를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반을 내야 되고요, 나머지 50%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총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납입을 합니다.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나누어서 냅니다. 건물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납부하고요, 토지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2개월의 이자 없이 분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 산출식도요, 종부세 산출식하고 비슷하죠. 자,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주택이 두 가지죠. 그 단독주택 공시가격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이나 빌라를 말하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을 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원래 100%인데요. 60%만 적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세율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산출세액이 있잖아요. 산출세액은 세부담 상한 비율, 예를 들어서 뭐 전년도 대비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많이 나왔어도 10%까지만 납부하는 거죠. 그 세부담 상한 비율은 최고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율은요, 4단계로 나눠졌습니다.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이면 0.1%,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0.15%, 3억 원 이하이면 0.25%, 그다음에 3억 원 초과하면 0.4%가 되었습니다. 이 과세 표준은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한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10억 원짜리 공시가격이다. 그러면 6억 원만 과세 표준이 된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계산할 때요, 옆에 비고란에 뭐 6만 원 플러스 뭐 초과분의 0.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은 누진공제액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그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3억 원 초과니까 0.4죠. 10억 원 곱하기 0.4%. 그러면 40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서 누진공제액 63만 원을 빼주면 속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7만 원이 되겠죠. 간단하게 속산법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이죠. 3억 원 이하일 때는 105%까지, 6억 원 이하일 때는 110%,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일 때는 1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중위수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다 세부담 상한율은 30%까지, 즉 뭐냐면은 전년도에 100만 원을 냈다면 이번에 산출세액이 뭐 150이 나온다 하더라도 130까지만 받겠다는 것이죠. 재산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요, 세부담 상한선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재산세가 갑자기 불어났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아파트나 아니면 연립이나 빌라, 공동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시가격 상승률인데요. 2019년도 보시면 서울은 14.77% 정도가 떴고요. 강남, 서초, 용산, 동작, 빨간 부분들 있잖아요. 거의 20%에 육박하게 상승했는데 이것이 2020년도에는요. 14.73%로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서 놀랍게도 서초구는 22.56%, 강남구는 25.53%가 상승했습니다. 비단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뿐이 아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모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2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보시면은 무슨 30%, 40% 놀랍게도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공시가격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부 다 사람이 사는 주택이잖아요. 공시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니 당연히 재산세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점이 뭐냐고요? 예, 재산세는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집이 많은 사람들이야 재산세를 좀 더 물려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세대 1주택으로 그냥 그 집에서 평생 살다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재산세를 죽을 때까지 매년 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세부 부담이 큰데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공시가격 또 폭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그 종부세처럼 100%로 상향 조정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세율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집을 가진 게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집밖에 없는 사람, 1세대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향후 예측을 좀 해보면요. 만약에 세율을 높인다든가 공정시장가액을 현재 60%에서 100%로 올린다. 그러면 60에서 100%로 40%를 올리면요. 그 자체가 벌써 67%를 올리는 거거든요. 거기다 공시가격은 미친 듯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재산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공시가격 폭등 그러면 나중에 집 가진 것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주택 하나만 가지신 분들 사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주택 소유에 따라서 벌금을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요, 재산세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도 월세로 내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내 집에서 사는데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재산세가 바로 월세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또 넋두리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4억 원짜리 1주택 소유자 한번 예시 한번 해볼까요? 재산세가요, 273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오르기 전입니다. 매월 23만 원 내야 돼요. 근데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대출을 4억 원 받았습니다. 이자가 3%면 1200만 원이죠.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냅니다. 그렇다면 토탈 123만 원의 이자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월세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집에 살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종부세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분은. 종부세까지 계산한다면 완전히 굉장히 비싼 월세를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이 있냐고요? 글쎄요. 주택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반반 나누어서 지분을 분산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증여해도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 재산세와 관련돼서는요.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재산세 폭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 것만 있었는데 주택이 남편이 반을 쪼개서 부부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택 하나, 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것을 지분별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폭탄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아야 될까요? 팔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도 마찬가지로 고가주택 세금이 있고요. 만약에 2주택이라면 어떡할까요? 세금을 엄청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1주택자들은 뭐 팔고서 전세와 월세로 살아야 되냐 이거죠. 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 솔루션이라는 것이 여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지금 재산세 어떤 폭등의 문제는 그 공시가격의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할 거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세율과 공정시장가의 비율까지 높여준다면 정말 그때는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될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절세, 재산세 폭탄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